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국은행 2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집은 사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가격 하락이죠.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가격 하락.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30% 세일 하면 아주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 가격이 무려 40% 세일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전세 가격이 폭탄 세일을 한 3, 4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6억이면 5억 5천, 6억 5천이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폭탄 세일을 하는데도 외면하고 월세를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리 때문에. 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금리로 인해서 월세가 유리하니까 월세로 시장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월세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월세 시세가 금리와 역전이 되면서 이제 전세라는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어쨌거나 전세 가격의 하락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20년 동안 한국은행 20년 동안 가계대출 통계 시작 후 처음 있는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자, 작년에 금융권 가계대출이 무려 8조 7천억이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빚내서 집 사서 은행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가계대출이 무려 8조 7천억이나 감소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 20년, 21년 동안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202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112조까지 가계대출이 증가하다가 107조로 떨어졌다가 8조 7천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가계대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기타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대출은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이 기타대출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집을 살 때 필요한 걸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세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타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비율은 한 7대3 정도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사실상 기타대출을 많이 안 받음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줄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계대출도 마이너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는 2018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의 가계대출 감소액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2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2022년 12월부터 1월 달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증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특히 이 가계대출 마이너스 증감액을 보인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보다는 상환을 많이 한 거예요.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갚기 시작한 거죠. 그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4조 6천억이 감소를 했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는 3조 4천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주택 거래량이 감소를 해. 월세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집도 거래가 안 돼. 전세 가격도 떨어지니까 전세 거래도 안 돼요.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면 2006년부터 2021년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매매 가격 변동률이고요. 아시겠지만 2011년도, 12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는 약간 하락과 주춤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가격이 쭉 올랐죠. 파란색 그래프는 매매 가격 그래프고 빨간색 그래프는 전세 가격 그래프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시장과 틀린 게 뭐냐면 자,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월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10억짜리가 막 6억까지 떨어지고 7억까지 폭락을 합니다. 무섭죠? 공포심에 떱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연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집값이 언제 회복할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나와서 이게 7, 8년 갈 거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또 1, 2년이면 끝날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니다 6개월 아니면 끝날 거라는 얘기도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집은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무서워서 못 삽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물량도 정해져 있고 원래 매매 수요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매매 수요로 안 가면 당연히 임차 수요로 많이 돌아서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집값 하락장에는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아주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집값 하락장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른 거죠. 앞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택 거래량이 감소되면 주담대가 감소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의 현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장은 그렇게 안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례적인 겁니다. 이번엔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 20년 가계대출 통계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마이너스를 찍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보셔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살려고 집을 사기 위해서도 대출을 안 받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냐면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전세 금액 114제곱미터 A타입을 보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중층이 어제자로 7억 5천만 원에 하나가 나와 있고요. 저층이 3월 11일자로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그런데 이 친구의 최고가는 2021년 10월 달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입니다. 전세 최고가가 1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0억 3천만 원. 상당히 고가의 전세주택이죠. 이 고덕 그라시움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0억 3천만 원에 사는 사람이 2021년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2022년 10월, 2023년 올 10월 달 되면 이제 전세를 6, 7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전세 가격을 3억이나 인하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남아요? 3억이 남죠. 기존에 있는 전세집을 빼서 새로 전세집을 갈 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한다? 상환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빚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전세대출 상환이 러시다. 5대 은행 전세대출 잔액이 올해만 3조 5천억이 줄어서요. 5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 고금리의 대출 상환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전세값이 하락되면서 보증금을 대갚아서 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대출 상환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월세를 지출하는 것보다 전세를 사는 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시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세 물량들이 감소를 하고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첫 단주였다라는 거죠.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